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뻘소리 없이 직진하겠습니다. 자, 우선 풍장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본문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풍장이라는 장래 형식을 소재로 존재의 소멸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일단 이 글에서 먼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풍장은 시체를 한 대에 버려두어서, 한 대가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바깥에 버려두어서 비바람의 자연이 없어지게 하는 장사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화자가 이와 같은 장래를 소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연의 순리에 대한 순응이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지 결코 삶이 죽음과 대비되어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순리를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자, 죽음을 통해서 혹은 자연의 순리에 따름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것, 이게 풍장의 첫 번째 의미이고, 자, 두 번째, 자, 다른 하나는 현대 물질 문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이다. 자, 아까 하나는 자연의 순리에 따름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대 물질 문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지금 풍장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풍장은 당연히 자유와 관련성이 있을 거고, 이 글을 읽다가 보면 현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물질 문명은 인간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억압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물질 문명에 대한 거부 앤드 자연에 대한 지향, 목적은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작품은 존재의 소멸, 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함께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 일단 전체 내용을 스케치했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자, 내가 세상을 뜨면 풍장시켜 다오. 일단 자기가 죽으면 가정했죠. 가정을 통해서 풍장시켜 다오, 풍장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풍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의미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자유인데, 이 진정한 자유는 현대 물질 문명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일 수도 있고, 혹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의 귀의 자연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거죠. 자, 두 번째,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전자시계라고 하는 것은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현대 물질 문명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긍정이 아니었고 화자를 구속하는 것이었으니까 틀림없이 부정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죽었는데 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혹은 시계를 찬 채로 간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만한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나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무인도로 가야 돼. 이것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자의 어떤 다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혹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긍정이 아니에요. 부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가서 버리려고. 지금 버리고 갈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얘들을 차는 그대로 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서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곤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싣고. 자, 자유의 세계 혹은 완전한 죽음의 세계와 소멸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뭐 검색이 심하면 이 부분을 굳이 해석을 할 때 뭐 이게 이 시가 쓸 당시에 군사 독재 억압적인 현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런 것 보다가는 죽어서도 구속을 당하는 어떤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구속의 세계로서의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통배. 자, 얘는 뭐냐면
하자가 지금 현실 속에 있다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무인도로 가려고 해요. 죽음의 세계로. 이게 뭐 삶의 세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혹은 구속의 세계에 있다가 자유의 세계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이 옮겨갈 때 뭘 타고 가냐 하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배가 의미하는 바는 아마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어. 자, 다리 오그리고 있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자세인데 그것을 편안하다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완전한 자유의 세계로 가는 거에 대한 기쁨, 혹은 뒤에 문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인식이라고 표현했네요. 구속의 세계를 버리고 자유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기쁨을 편안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역시 과정이 나왔는데 반복도 있고요. 통통 소리 지나서 배가 육지에 허리되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이 육지가 이제 하자가 풍장을 하기 위해 도착하게 되는 곳인데 뒤에서는 무인도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세계와 대비되는 어떤 죽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요. 죽음의 세계. 이 글 속에서는 죽음이 부정이 아니죠. 다른 말로 자유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불편한 자세로 옷도 벗지 않고 시계도 벗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다급하게 이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방 벗기우고, 자, 이제 이곳에 왔던 가방, 현실에서 가져온 물건이죠. 현실의 물건 다 버리는 겁니다. 가방 벗기고 옷 벗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볕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자, 그러면 이 무인도는 아까 선생님이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하자가 온 현실의 세계하고 대비되는 곳이고, 현실은 구속의 세계였다면 여기서 무인도는 자유의 세계가 되겠죠. 그 속에 왔을 때 선생님이 지금 세모친 것들, 이건 전부 다 화자를 구속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동시에 물질 문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햇볕 속에서, 햇볕은 뭐 이거랑 대비해서 어떤 자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자가 원하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도 떨어뜨리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의 삶과 시간에 구속되어 있는 현실의 삶과 단절하는 모습이죠. 현실의 삶과 단절해서 죽음을 통해 자유의 상태에 이른 모습을 시간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바람 속에서 익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봤어요. 자, 씨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씨들은 아마 여기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왔으니까 이 생명은 삶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아무 관심 없는 듯 바라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삶의 세계에서 이제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죽음의 세계로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삶의 세계와의 단절이죠. 더 이상 저 씨 같은 것들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면서 살을 말리게 해다오. 살을 말리는 과정은 자연 속에서 서서히 소멸되어 가면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어금니에 박혀있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서 빛나게 해다오. 자, 백금은 또 뭐 굳이 의미하자면 금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삶 속에 있었던 물질적 욕망이죠. 이런 물질적 욕망들이 바람 속에서 모두 소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바람 이불처럼 덮고, 이제 여기서의 바람은 물론 소멸을 시키는 소멸을 시키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연 속에서 이걸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여기서 화장 혹은 해탈은 장례 방식인데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어떤 인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이런 말인 것 같아. 인위적 의미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우고 자연과 함께 마지막으로 몸 안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완전한 소멸이죠.
자연 속에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될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유의 세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바람과 함께 놀게 해다오.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현실의 구속,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시에서 하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려움 혹은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거쳐가야 된 삶의 한 과정, 자연의 순리라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이 죽음 자체는 우리한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점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유하의 영아사회학, 역시 이것도 현역들은 좀 많이 못 보던 글이죠. 자,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삶에 대한 비판. 자, 그러면 이 글 속에는 이런 인물 나오겠네요.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삶, 이런 인물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동시에 성찰은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니까 아마 화자도 이런 인물 중에 하나겠죠.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이 작품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표범의 탈출과 사실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뉴스를 일단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연상되는 영화 빠삐용의 내용이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영화를 이렇게 연상하게 돼요. 떠올리게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어떤 표범, 이걸 인물이라고 말이 못한데 여기서 표범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세 마리의 표범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빠삐용이 나올 거고요. 빠삐용의 친구인 드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매칭되는지 가장 기본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하나 있네요.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처럼 이 작품은 두 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찰을 보여준다. 자유를 찾아 자신이 있던 공간을 탈출하는 표범과 빠삐용. 자, 금방 말씀드린 거네요. 표범과 빠삐용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위험보다는 안락함을 선택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주저앉는 동물원에 남은 표범 세 마리. 그 다음에 드가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드가 두 대상의 대조를 통해 현실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대상과 현실에 안주하는 대상의 대조를 통해서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으로 현실을 순응하는 현대인의 삶과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혹은 성찰하고 있다. 자, 시를 보겠습니다. 아침 TV에서 난데없이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자, 뉴스에서 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서울대공원은 안락함은 있지만 자유가 억압된 공간이죠. 자유가 없이 구속되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탈출한 표범은 당연히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요.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죠. 자유를 갈망하고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능동적 모습을 보이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죠. 자, 수재가 겹쳤다. 이건 아마도 수재는 물난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로 인한 재난, 그 다음에 뒤에 수재는 이 숫자가 동물 숫자죠. 동물로 인한 재난이니까 동음 이어 사용해서 언어 유희를 쓴 것 같아요.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에, 자, 여기 나오는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은 오른쪽에 적을게요.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고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다른 말로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렇다면 이 표범의 우울한 눈빛, 이것이 아마도 화자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자, 이제 연상하는 거죠.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제 영화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빠삐용은 잡히고 잡히어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니까 표범과 똑같은 거죠.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빠삐용처럼 총알 빛받친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그렇다면 여기 산속,
산속은 뭐랑 대비되는 곳이냐면 아까 봤었던 동물원이죠. 동물원은 안락하지만 구속의 공간인 것이고 산속은 총알이 빗발쳐 자유의 대가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적어도 자유가 보장된 공간. 이곳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의 우리 속 그냥 남은 네 명의 드가 자 동물원에 남아있는 거 원래는 네 마리의 표범인데 이거를 드가랑 매칭을 시킨 거예요. 세 마리의 표범과 드가는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는 혹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자 봐. 이 생각을 했다가 나 화자가 나왔어요. 그들을 욕하지 못해요. 그들 누군데요? 드가하고 세 마리의 표범을 얘기하는 거죠. 얘들 욕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도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는 거죠. 나도 자유를 갈망하고 뭔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 드가처럼 살아왔구나. 저 세 마리의 표범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왔다라고 성찰을 한 겁니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 하나 심으며 살래. 이거는 이제 영화 속의 대사인데요.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자, 드가 같은 마음 뭔데요? 현실에 순응하는 거죠. 현실을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곳. 이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 구속의 공간이 아닐까.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어.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드가를 생각했잖아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성찰했다고. 성찰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나도 그렇다면 저 표범처럼 자유를 지향해볼까?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범의 시체가 보인다고요. 자유를 갈망하다가 실패한 모습을 본 거죠.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자, 그러니까 자유를 지향했다가 다시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안락함을 버리고 산속에 가면 죽어. 그러니까 자유를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다시 말해서 겨봐 결국 죽잖아.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유를 갈망하는 건 위험한 짓이다. 오히려 현실의 안락함 속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봤냐면 내가 혹시 그런 드가가 아닐까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물론 내가 드가 라임이 맞네요. 그죠? 라임이 맞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고 다시 한번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현실 속에 안주해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읽는 독자들한테도 성찰을 유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소한 글입니다만 해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풀어보죠. 가와 나의 화자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타인의 삶과 비교를 통해 비교한다고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일단 가는 성찰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없죠. 2번 설명은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드가 빠삐용과 나를 비교했으니까 나 시에만 해당이 되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입니다. 모두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대비하여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자, 대비하여서 요거는 가에서 나왔고요.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가가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보러 2번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은 가의 하자는 가정을 통해 나 죽으면 가정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풍장시켜다오. 오케이. 나의 하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내가 혹시 드가가 아닐까 인식을 통해서 삶을 비판하고 있다.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비판 혹은 성찰하고 있다. 답은 3번으로 봅시다. 자, 4번. 가의 하자는 자신의 과거를 웃기시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5번. 가의 하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요? 이 사람은 삶을 부정으로 보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구속 같은 건 부정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일단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하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긍정적 태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이는 바가 없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일단 기억은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입니다. 화자가 삶의 세계와 전자시계를 차고 있던 세계가 삶의 세계죠. 삶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줬어. 그렇죠. 아까 선생은 빨리 다급하게 무인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봤는데 또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죽었지만 현실의 삶의 물건을 버리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바람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문제 없네요. 자, 2번은 편안히 누워있는다. 삶의 세계를 따르는 과정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인 태도, 가방 속에 들어있지만 오히려 편안해. 2번 가능하고요. 자, 3번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어디 지나. 자, 연속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오케이. 화자가 인간 세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인간 세계 글쎄요. 이게 뭐 아마도 삶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현대 물질 문명의 세계 혹은 구속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 같죠? 그렇게 본다면 3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4번은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튕기는 씨들이죠. 자, 4번 차근차근 봅시다. 화자가 고통을 감내하며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상징해. 뭐가? 이 말이 맞다면 씨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화자가 고통을 감내하며 얻고자 하는 게 이 씨라면 이 씨는 화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고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 돼야 되죠. 혹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연히 바라본다 그랬어. 아무 관심 없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자, 미음이 뭔가요?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화자가 삶의 세계를 떠나 자연 속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것, 몸의 피가 다 마르는 것, 자연과 합일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보기는 나의 모티브가 된 영화 빠삐용의 줄거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것. 금고토리면 빠삐용은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프랑스령에 있는 기아나 수용소로 보내진다. 빠삐용은 기아나로 가는 수용선에서 위조범 드가를 만난다. 둘은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탈출이 불가능한 악마의 섬으로 보내진다. 드가는 탈출할 의지를 잃은 상태로 빠삐용과 함께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지만 빠삐용은 코코넛으로 만든 뗏목에 의지하여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 자, 다 비유가 똑같죠? 총알이 빗발치는 산소 똑같은 거죠.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결국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한다. 요게 아마 그 표범과는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표범 죽었었죠. 그죠? 실패했는데 빠삐용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자유를 향해서 넓은 수평선으로 사라진다. 자, 그러면 매칭시켜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갑니다. 보기에서 빠삐용이 자유를 찾아 악마의 섬을 탈출하는 것은 나에서 표범이 매칭이 되죠. 빠삐용과 표범이 동물원을 악마의 섬을 구석의 공간을 탈출하는 것으로 변주되고 있군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였고요. 2번 보기에서 코코넛으로 만든 뗏목은 자유를 찾아 나서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지만 나에서 표범의 시체는 절망이겠죠. 현실의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3번 보기에 탈출할 의지를 잃은 드가의 모습은 무기력한 드가의 모습은 나의 우리 속 3마리의 표범이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은 모습 안주하는 모습과 겹쳐 보인다. 4번 보기에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와 나의 총알 빗발친 폐허의 산속은 각각 빠삐용과 동물을 탈출한 표범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되는 시련 혹은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 번번이 실패해도 끝끝내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 빠삐용의 의지적인 모습은 오케이. 나에서 잡히고 또 잡혀도 우리를 탈출한 표범의 모습 문제 꼬라지하고는 자 보세요. 표범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잡히고 또 잡힌 것이 아니고요. 딱 한 번 수재를 틈타서 한 번 탈출을 한 거죠. 그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허무하네요.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생소한 시였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